안녕하세요. 청직입니다. 오늘은 단기 투자, 그리고 또 장기 투자, 그리고 가치 투자에 대해서 나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기 투자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장기 투자의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단점이 좀 치명적입니다. 보통 개인의 55%가 일중거래 단타를 한다고 합니다. 많다면 많고 반 이상이 단타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단타가 거의 미국 연구에 따르면 지수보다 거의 수익을 내지 못했더라.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고, 또한 간단하게 보통 그 수수료가 한 0.26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당 한 번 거래를 했을 경우 연으로 따지면 한 13%, 15%, 그러니까 약 연 15% 정도가 마이너스로 깔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간접 비용이 있는데 호가갭, 그러니까는 호가가 이제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그 사이의 그 갭을 최소로 따졌을 때 0.1%, 그래서 50일로 따지면 한 약 5%가 마이너스 5% 정도가 이제 깔고 시작하는 것 같은 거고요. 또한 또 간접 비용은 또 시장 충격 비용, 그러니까는 큰 자금이나 또 급하게 뭐 매매를 했을 경우 매수를 했을 경우는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것, 그다음 매도를 했을 경우는 가격이 점점 내려가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것, 이런 현상들, 이런 간접 비용은 약 1%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호가 갭은 약 5%, 그리고 수수료는 약 15%, 그리고 시장 충격 비용은 약 5%를 해서 마이너스 약 70% 정도를 깔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매매했을 경우 마이너스 70%의 그 위험을 안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단기 투자는 위험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투자의 대가들의 수익률은 약 20에서 40% 사이, 약 평균적으로 30%의 수익률이 굉장한 그 투자자들이 전설적인 수익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에서 3% 안에 거하는 투자들의 대가들의 수익률이 약 30%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매매했을 경우도 마이너스 70%를 깔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거 안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또 연구한 바에 보면 또 경험적으로도 거의 수익을 낼 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단기 투자가 위험한 거는 잘못된 습관적인 반복을 통해서 이런 반복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그 매매할 때의 그런 즐거움, 쾌락, 자극,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또한 고통도 있겠죠. 잃었을 때의 고통,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매매 중독, 그러니까 주식 중독이나 오히려 도박적인 그런 곳에 빠져들어갈 수가 쉽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의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도박적인 그런 습관, 중독적인 습관에 빠져들어가기가 쉽다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는 최대한 필요할 때만,
또 전략적으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시기에 따라 맞게 그 투자를 적용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기 투자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단기 투자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제가 제 개인적으로 내리자면은 우상향하는 종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수익을 얻음으로 그에 대한 복리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것, 그런 매매 기법, 이것이 바로 단기 투자에 대한 정의인데, 그에 따른 수익률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의 1% 불가능하고요. 특히 처음에 그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적은 돈을 했을 경우는 거의 성공률이 높은데 돈을 더 넓히고 더 많이 할수록 그런 시장 충격 비용 같은 그런 또 호가계획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간접 비용이 점점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단기 투자에 대한 그런 이것은 거의 이론적이지 거의 1% 99%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인 그런 그 안에서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지진이나 또한 전쟁, 그 미래에 어떠한 일이 갑자기 무엇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 투자는 이런 짧게 거래를 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적인 그런 위험에 대한 해지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그런 하락기 안에서 그런 단기적인 하락기 안에서 그런 해지라고 해야 될까요? 하락기 할 때 약간 적은 비용으로 또한 그 기술적인 반등 그 구간 안에서 그 단기 투자 방법으로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거의 뭐 5%, 10%의 수익률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큰 반등보다도 더 하락하는 그런 세력 그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작은 반등과 그다음에 하락의 힘이 더 강하게 내려가는 그 사이 안에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수익을 내는 단기적인 투자법, 그다음에 적은 비용으로서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얻고 빠지는 그런 그런 투자법과 전술이 더 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했을 때는 이런 단기 투자의 그런 장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장기 투자로 돌아가자면 장기 투자는 경제는 항상 우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수나 또 한국의 지수는 항상 우상향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는 보통 90%가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 수익을 얻었더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단점이 뭐냐면 200년 이상 지수는 우상향했고 끝없이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었지만 경제가 발전해 나가면서 우상향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해 주는데, 문제점은 거기서 살아남는 기업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려 90%의 기업은 없어졌습니다. 역사상. 그리고 옛날에는 한 35년 정도의 그런 기업이 장기적으로
많이 발전해 나갔는데 지금은 한 그 간격이 줄어서 한 13년 안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변화되며 어떤 기업이 다시 올라오며 생성되며 또 소멸하며 그런 것들이 짧아졌습니다. 그에 대한 장기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경우는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구조적인 발전된 기업인가, 또 그 지금 경기 상황 안에서 이 기업이 이 경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니면 그에 따른 영향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고민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점을 알고 그에 대한 투자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기 투자는 거의 99%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습관, 도박적인 습관, 그런 중독 증세들, 매매의 중독들, 이런 데 빠지기가 또한 쉽습니다. 그런 뇌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쾌락과 그런 그런 도박적인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우리의 이성적인 분별력과 그런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적인 그런 쾌락, 그리고 그런 고통 안에서의 그런 중독 증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 잘못된 습관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단기 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 90%는 장기 투자에, 그리고 한 10%는 단기 투자에. 그래서 단기 투자에서도 가끔가다 레버러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는 전 자산의 약 20%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레버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화랑기나 또 회복기, 그때에 장기 투자의 그 전술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량주에 장기적으로 레버러지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기나 화랑기의 경기 안에서는 그런 집중, 장기적으로 레버러지를 사용한 투자를 사용하고, 하락기의 경우에서는 보통 하락기에서는 채권이나 다른 대체적인 부분들의 비중을 많이 두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또 아니면 배당주나 가치주, 그런 또한 유틸리티 같은 경기 방어주, 그런 쪽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또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짧게 내는 그런 단기적인 투자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각기 경기에 따라 어떻게 단기 투자를 할 것인가, 장기 투자를 해 나갈 것인가, 또한 이 기업이 사이클에 따른 그런 기업인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경기적인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에 따른 그게 한 3년에 4년 안에 그런 반복적인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장기 투자법과 또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슈의 뉴스와 이슈의 그런 그것이 장기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또한 정책적으로 이것이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인가, 그래서 그 영향력 안에서 이 기업이 살아나는가. 보통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나 그런 방향은 장기적으로 계속 살아나갈 수 있고, 또 정책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이슈 안에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에 따라 어떻게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가 이렇게 병행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장기 투자의 또한 장점과 단점을 알고, 각기 경기에 따라 어떻게 그것을 그 위험도를 자기가 스스로 알고, 그 어떤 장기 투자의 비중은 90% 두고 단기 투자의 비중은 10% 정도 두고,
또 그 경기에 따라 어떤 투자법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또한 그에 갖고 있는 철학에 따라 투자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투자 철학을 그 투자에 대한 자기만의 그런 확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가치 투자가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가치가 떨어지면 바로 파는 것이 가치 투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에 대해서는 저도 가치 투자에 대해서 지향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내 안에서 그것을 형성해 나갈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그냥 어렴풋이 가치 투자를 갖고 있던 많은 투자의 대가들은 삶이 풍성했고 또한 그들의 말년이 좀 평안했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단기 투자적이거나 좀 위험적인 그런 투자의 그런 색깔을 갖고 있던 철학자들은, 그런 투자 철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보면 말년엔 자살할 경우나 안 좋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을 지향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기 투자의 장단점, 그리고 장기 투자의 장단점, 그리고 저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지향하면서 지금 형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더 형성해 나갔을 경우 그에 대해서 또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